안 받으면 또 죽습니다. 왜냐? 이러면 이어야 될 때 상공도가 됩니다. 이때 네. 반드시 간과하지 말고 꼭 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재밌습니다. 지금 흙이 치중했는데 백이 이걸 젖혀왔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있는데 이건 이제 일견 찌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으면 아래는 한 점 나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이어서 완벽하게 죽어있죠. 네, 이쪽밖에 한 집이 안 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두 집이 네. 나 있는데, 이제 보통 용어로 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두 집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이 아니고 그냥, 집 모양이 두 눈 난 집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집밖에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으면 안 되고 찌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찌르면 백은 당연히 안 따낼 수 없을 때, 잡히겠죠. 여기서 흑선인데, 네. 다시 이렇게 먹여칩니다. 그러면 따낼 때, 네. 환격이라고 그러는데, 환격 배우셨죠? 네. 다시 따냅니다. 그러면 멋지게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 이런 데에서 그렇게 집어넣는 수. 이게 되게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어서 그만이죠. 이건 하나 넣는 수. 이렇게 하나 살짝 보태주는 수가 좋습니다. 네. 안 받으면 결국 흙이 따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를 따야 되는데 따면 이렇게 제목에 쳐가지고 일단 따내면 손해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낫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몰면 이어지고 뒤에서 조이면요 따야 되면 네 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집, 다섯 집 났습니다. 그러나 못 모르고 덥석 따내면 따내는 순간 다시 이렇게 따게 되니까 여섯 집, 일곱 집이 돼버리죠. 네. 석점까지 해서 내가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끝 문제는 이게 재밌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흑선인데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은 이렇게 단수를 몰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두면 네. 비기 아닌가요? 해보세요. 네.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것도 곡사공으로 비겨 아까와 있습니다. 똑같이 비긴데요. 그러나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건요. 이걸 옥집이라고 그래요. 옥집이라는 뜻은 나중에 다 조이면 보세요. 이렇게 조여 들어가면 둘 필요도 없지만 조인다면 여기가 그러네요. 단수가 됩니다. 그럼 상공도로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실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실패가 되는데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뭐 하나 더 비어 있다다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흙이 될 차례죠? 이렇게 늘어도 단수를 깐다. 급합니다. 여기를 이어도 네. 늘어서 죽어요. 네. 이건 사공도로 죽습니다. 그렇죠. 이때 좋은 수가 이수입니다. 이게 젖히는 수가 묘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그때 뒤에서 가만히 몰게 되겠습니다. 이을 수가 없네요. 네. 넉점을 잡으니까요. 그렇죠.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되고 무조건 백은 이렇게 그때 두면요. 이렇게 둬야 돼. 그때 이렇게 뒤에서 몹니다. 자, 이러면 패 아닌가요? 따야 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따내면 패가 되는데 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으면 아. 이건 착수 금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네.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으면 안 반칙패죠. 됩니다. 네.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있는 수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둑 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살아있네요. 한번 보여드린다면 젖히고요. 여기 이쪽에서 네. 젖히고요. 넘어가면 뒤에서 단수를 몹니다. 이렇게 해서 따게 되면 여기가 집이 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 집, 이쪽 집. 다섯 집 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넘어가자고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뒤에서 모는 게 좋고요. 따야 될 때 때리면. 꽉 이어주면 네.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묘하게 살아갑니다. 자, 시청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웠지만 또 오늘 배운 내용과도 또 연관이 네, 있었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네. 처음에는 사석의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사석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미 죽은 돌 아닌가요? 그렇죠. 사석은 그야말로 버릴 사자입니다. 네. 또 죽을 사자는 이미 죽은 돌인데요. 그래서 그 사석이라는 게 바둑에서는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점을 희생말로 해서 자기 모양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유일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세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 사석이라는 게 뭐냐면 한 점을 버려서 지금 현재는 이 한 점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탈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나가더라도 백은 예, 이렇게 그쪽으로 막는 게 막아주면 아니라요. 그쪽으로 막아보죠. 네. 막으면 이렇게 해서 먼저 죽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초심자 때 하는 얘기고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막게 되면 한 수, 두 수, 세 수. 한 수, 두 수니까 한 수 부족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석의 묘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그냥 이렇게 단수를 몰면 따라해서 듣는 거라서 별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못 합니다. 이런 데를 둬도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그래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이 가능한데 바둑 격언의 가장 재밌는 용어입니다만 삼선은 돌은 느려버려라.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항상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내게 하는 것은 책략이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다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삼선의 돌은 키워버려라가 바로 이런 건데 한 수 여유를 주라는 얘기 이렇게 늡니다. 잡히는 걸 알면서도 느네요. 늘면 반대로 막아야 되는데 잡아야겠죠? 이때 이제 바로 수순이 이쪽을 먼저 몹니다. 그럼 양쪽을 다 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냥 몰았으면 따서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단수가 됐죠. 자, 이어야겠죠. 그리고 또 조입니다. 그러면 잡아야 될 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막아서 잡으면 이쪽을 두었고 이쪽을 막혔고 그래서 외벽이 철벽이 돼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한다면 이 모양은 잡고도 백이 많이 당한 형태다. 그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런 돌에서 되게 덥석 모는데 몰지 않고 하나 이렇게 몰거나 몰게 되는데 하나 느려버리는 게 그렇게 좋다. 삼선의 돌은 키워버려라. 키워서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바자 이렇게 욕심을 내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먼저 또는 죽습니다. 두 수 대 세수로 오히려 백이 네, 잡히네요. 이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죽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도 단수를 먼저 몰고 이을 눌러버리면 이것도 역시 잡히네요. 먼저 죽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기 막는 게 필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몰림을 당해요. 그러면 너무 손실이 크죠. 그럼 이렇게 두었을 때요. 네. 이 수를 두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하고요.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따내서 네. 따내보세요. 이것도 역시 따내면 떼어내서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건 좋지 않다는 건 이렇게 알겠죠. 달아나가 버립니다. 네.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여기를 몰고 따내면요. 이렇게 네. 조금 전에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아니 이거죠. 그렇죠.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가 이쪽 집이 다 흙집이 되는데 지난번 끝내기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피막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고절집 손해가 나죠. 흙집이 많이 깨지게 그럼 되네요. 이렇게 막혀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네. 엄청납니다. 다시 그러네요.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삼선의 돌은 키워버려라. 키워버리고 버리듯 백이 말이죠. 잡으려고 할 때 먼저 단수를 모읍니다. 수순이라고 해요. 이을 때 또 이걸 더 못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백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잡히니까. 그리고 또 단수까지 몰고 따내면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게 되겠습니다. 삼선의 돌을 키워버리는 게 저렇게 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건 정석에서 나눈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소목에서 고목정석으로 하죠. 고목에서 나래자로 씌워갑니다. 갖다 붙여가죠. 그래서 이렇게 치받고 막을 때 끊는 수가 있어요. 장면이에요. 이런 데서 가장 속수가 뭐냐면 그냥 단수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딴에서 비교해보면요. 어마어마한 비교가 차이. 이거는 흙이 아주 망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데를 두어도 안 받고 여기를 젖힐 수가 있겠고 이렇게요. 도전머리를 또 젖히고 이런 데를 젖혀들어도 하나 젖히는 것이 아프고 이 자체는 일단 또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되니까 이어야 되고 손빼도 살아있거든요. 네. 이런 모양과 세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 삼선의 돌은 키워버리라 이런 격언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은 이 정도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느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요. 다른 것도 줄 수가 당연히 없어요. 이곳에 두어야 네. 되는데요. 한눈을 이런 파는 식으로